기록에 남을 정도의 폭락장이 지난 8월 5일 나왔습니다. 지금의 이제 반등이 나올 때 V자 반등으로 나올 것이냐, U자 반등으로 나올 것이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뛴 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업 탐방 보고서를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누구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멤버십 구독 서비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탐방 보고서, IPO 보고서, 그리고 저희가 다 올리지 못하는 다양한 기업의 탐방 후기, NDR 후기 이런 것들도 앞으로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저희의 멤버십 구독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워낙에 시장이 시장인 만큼 시장을 간단하게 좀 진단을 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 촬영 일자는 24년도 8월 6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검은 월요일, 뭐 블랙 먼데이 이렇게 표현들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뭐 기록에 남을 정도의 폭락장이 지난 8월 5일 나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이제 급락이 나왔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할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적으로 지나간 이 시점에서 과거의 예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 시점에 고민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이제 반등이 나올 때 V자 반등으로 나올 것이냐, U자 반등으로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V자 반등은 단기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면서 소위 말하는 반대급부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또는 그동안 사고 싶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너무 싸져가지고 쌀 때 다시 좀 매수 좀 해야겠다. 그래서 V자 반등이 급격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번에 떨어진 주요 이슈들을 잘 보시면은 여기 좀 긴 호흡이 필요한 증시의 변동 요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경기 침체 이슈. 증시야 하루 이틀에도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이 경기 침체 이슈는 올해 내내 계속 이야기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다르게 표현해 보면은 물가 둔화, 물가 안정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쪽뿐만 아니고 국내에도 잘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 이야기 나올 때 계속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었고, 반대로 또 표현해 보면 소비 둔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계속해서 내려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건데, 아직까지도 미국은 금리를 지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작스럽게 지금 미국의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향후 다가올 가장 빠른 FOMC 회의, 9월 달에 열리는 이 회의에서 25bp가 아닌 50bp의 빅컷 또는 뭐 빅스텝, 소위 말하면 금리를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 주가가 떨어진 가장 기본적 요인 중에서 경기 침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인은 V자 반등의 요인은 아니다. U자 반등 정도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완벽한 V자 반등이 아닌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횡보하는 이 정도의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8월 6일자 촬영하는 지금 시점에서도 급격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 마음이 또 틀리길 바랍니다. 바로 V자 반등이 나와서 떨어진 만큼 회복하길 바라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시장의 주도 섹터, 특히 올해 24년 들어 가장 주도 섹터는 반도체, 화장품, 음식료, 자동차, 은행주 이런 쪽이었습니다. 이런 쪽이 잘 보시면은 소위 말하는 실적,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올라온 쪽입니다. 반도체 23년도 감산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업황이 안 좋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분기 역대 최대 실적, 자동차 역대 최대 실적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주들이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와 줬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라와 줬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이슈하고 맞물려 버리면은, 경기가 둔화해 버리면은 결국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소매 판매 제품들, 그게 뭐 IT 제품이면 노트북, 휴대폰일 수도 있고요.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판매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돼 버리면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쪽에서 그러면은 이제 실적 꺾이는 것은 아니야라고도 물음표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약간 훼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이 시장 반등 나올 때 주도 섹터가 아니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급부로 다시 시장의 주도 섹터가 될 만한 쪽은 어딘가라 놓고 보면은 결국 경기 침체가 되면은 실적이 아닌 모멘텀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매크로 지표 중에 금리 인하가 될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가 된다는 것들은 바이오, 그 다음에 전기차와 같은,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 이런 쪽이 소위 말하는 성장주라고 불리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런 쪽이 다시 주목을 받고 모멘텀을 받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장에서 시장 개별 종목단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 오늘들 다 특징은 뭐냐면, 확실한 거는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나 바이오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락장에서도 그나마 선방해 준 게 바이오 섹터 쪽이었고요. 코스닥으로 가시면 더 확연합니다. 지금 2차 전지의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바이오 대표 종목인 시총상위의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꿋꿋하게 잘 버텼습니다. 물론 그동안 주도 업종이었던 반도체나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도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주도주라고 할 만한 쪽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 올라오는 쪽에서 어느 쪽이 더 치고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향후에 이 시장의 수급의 변화 요인에 있어가지고 어느 쪽이 강할 것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 투자 판단 섰을 때 당연히 여유현금 자금이 그쪽으로 들어가 주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판단 하에 지금 시장을 냉정하게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급락장은 나왔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제 투자 의견을 간단하게 드렸으니까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의견입니다. 전망이 아닙니다.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 틀리다 이걸 논할 필요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각자가 계속 시장에 참여하실 거라면은 이와 같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해서 경험할 거기 때문에 학습을 어느 정도는 해놓을 필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도 하나의 의견을 드린 거니까 그냥 투자 판단하실 때 참고 정도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